안녕하십니까. 주니온TV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주니온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완전정복이라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소인수분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문제는 소인수분해 문제입니다.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문제죠. 이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배우시는 분이라면,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라면 항상 한 번씩 다 풀어보신 문제죠. 그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소수 판별 문제, 그 다음에 소수 찾기 문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 문제, 이런 거는 다 한 번씩 풀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풀어봐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있어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인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수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암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 소인수 분해 문제의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인수 분해의 시간 복잡도는 당 시간에 풀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시간에 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없다는 얘기는 n이 조금만 커지면, 조금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n이 매우 커지면 이걸 지수 시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소인수분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NP 하단 프로블럼이 되죠. 그러면 이 우리가 RSA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SA 1024 같으면 1024비트를 1024비트 즉 10의 자릿수로 하면은 뭐 200짜리인가요? 뭐 한 이 정도 크기의 숫자가 돼버리면 소인수분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슈퍼컴퓨터로도 소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해서 뭐 전자상거래도 쓰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당 시간에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당 시간에 풀 수 있으면 암호화가 다 깨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소인수분해를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당 시간에 풀 수 있다는 게 이제 피터 쇼가 얘기한 소인수분해 피터 쇼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피터 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 쇼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완전 정복, 당 시간에 풀 수 있는 쇼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파이썬을 구현해 보면 완전 정복한 거나 다름없죠. 그죠? 그래서 야심찬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들까지 유익할 수 있는 소인수분해 문제. 자, 먼저 우리가 소인수분해 문제의 정의를 보면 1보다 큰 정수 n을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문제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수 n이 있으면, 1보다 큰 정수 n이 있으면 P1이라는 소수와 P2라는 소수, 뭐 해서 PM까지 소수가 각각의 거듭제곱, K1, K제곱, KM의 제곱, 이렇게 소수와 그 소수의 거듭제곱, 오더, 차수에 의해서 분해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360이라면 이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2의 3승, 3의 2승, 5의 1승.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얘는 8이고 3의 2승이니까 9고 8 곱하기 5 곱하기 9 하면 360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만 배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 그러니까 워낙 중요해서 이 아리스메틱 산수를 하려면은 뒷셈 곱셈 남셈 곱셈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펀더멘털 세오렘입니다. 거의 공리에 가까운. 이거는 뭐냐면은 산수의 기본 정리는 명제가 1보다 큰 정수 n은 모두 유일한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정수는 다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유일한 인수분해 정리라고도 합니다. Unique Factorization Theorem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보다 큰 정수 n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가능하고 유일하다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이 붙긴 하겠죠. P1과 P2 이렇게 PM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거에 이제 K1, K1성, K2성, KM성이 이렇게 표현하는 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 이제 기본 정리와 그 산술의 기본 정리와 유일한 인수분해 정리 요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수학적 정의를 좀 소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니까. 먼저 소수 프라임은 정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1보다 큰 정수죠. 그죠?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죠. 2부터 소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정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모든 수는 우리가 합성수, 컴포지트 넘버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수와 합성수의 합집합이 뭡니까? 2보다 큰 모든 정수가 되겠죠. 그죠? 1보다 큰 모든 정수, 2부터 시작하는 모든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인수는 뭐냐? 프라임 팩터는 뭐냐? 어떤 정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 뭐 인수를 약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수, 팩터는 어떤 정수의 약수, 디바이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약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NMK에 대해서 n이 KM인 조건이 만족할 때 K는 0이 아니고 이 K를 우리가 n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M을 n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인 거. 그러니까 n 모듈러 m에서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 K를 우리가 n의 약수, 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될 게 서로소 개념입니다. Relatively prime. 이 서로소는 또 다 까먹었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정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0이 아닌 두 정수 nm에 대해서 즉 00이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n과 m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닐 때 GCD nm equal 1이면 즉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relatively prime 즉 서로소라고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n과 m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16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1보다 큰이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양의 정수만 되고 여기서는 이제 1보다 큰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음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왜 파이썬이 좋냐면 우리가 C나 자바에서는 빅 인테저가 없죠. 라지 인테저를 다룰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물론 이제 빅 인테저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됩니다만 이것도 이제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렵고 대신 파이썬은 디폴트가 빅 인테저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다루는 거는 파이썬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입력은 우리가 1보다 큰 정수 n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출력은 이제 소인수와 그 소인수 각각의 차수, 오더를 딕셔너리에 집어넣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구조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컬리 브레이스 중괄로의 키 밸류 페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딕셔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수 P1, P2, Pm을 키로 쓰고 차수 K1, K2, Km을 오더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n이 360이면 이렇게 딕셔너리를 2, 3, 5를 키로 쓰고 이게 소인수죠. 그 다음에 차수인 3, 2, 1을 밸류로 쓰면 요 360을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 놓으면은 파이썬으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첫 번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만한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아주 깔끔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는 소인수분해를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는 것까지, 이 쇼어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주 유용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 강의에도 이 강의 자료와 소스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요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자료와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